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책을 판매한 해외 저자는 일본인 작가 히가시노 게이코였다고 합니다. 교보문고에서 지난해 팔린 그의 책은 약 19만 권. 같은 기간 교보문고에서 판매된 일본 소설 중 19%가 그의 작품이었습니다. 90년대부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하루키는 지난해 기사단장 주의로 오랜만에 컴백했지만 2위에 그쳤습니다. 1958년 일본 오사카 출신인 히가시노는 오사카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 작가로 전자회사에서 일하며 추리소설을 써온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 19편이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백야행, 용의자 X의 헌신 등이 영화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소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좀 분석해 볼까요? 한국에서는 원래 무라카미 하루키가 가장 그 인기가 많다, 또는 뭐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뭐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해외 유명 작가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히가시노 게이고, 근데 게이코가 아니고 게이코입니다. 게이코가 되면 여자가 되죠. 그래서 게이고의 작품이 요즘에 가장 핫한 그 작가라고 하는데, 또 이분이 또 추리 소설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지금 뭐 거의 뭐 해외 작가들 랭킹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소설 부분 베스트셀러 중에서는 10권 중에 3권이 히가시노의 작품이었다. 엄청난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출간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뭐 뒤에 있는 건데 지금까지 80만 권이 팔렸답니다. 와, 대단하네요. 80만 권. 뭐 저도 책을 썼을 때는 내 책은 100만 권 팔릴 거야 뭐 이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00권 팔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80만 권,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렸고, 또 가면산장 살인사건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베스트셀러 부분 10위를 차지했는데 이것도 20만 부가 팔렸대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한국에서만도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계시는 건데 인물도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전에 무라카미 하루키를 좀 좋아했었는데, 아무래도 기성세대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요걸 꼽아본 거는 20, 30대는 히가시노를 좋아한다 그러는 거죠. 근데 조 팀장은 잘 아나요, 모르나요? 제가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히가시노는 처음 들어보네요. 예, 하지만 어저께 제가 이제 오늘 기사를 좀 뽑아보려고 할 때 상당히 젊은 층들이 이 히가시노라는 작가를 좋아한다 라고 해서 오늘 한번 이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로 섬뜩하고 기괴함보다는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래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봤을 때 뭐 셜록 홈즈라든지 또는 뭐 미스 파프리라든지 필립 말로 등 영미권 추리소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뭐 서사 구성 자체가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읽지 않으면 막 중간에 끊어질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막 섬뜩하고 기괴한 장면이 막 주르르 이루는데, 여기는 이 소설, 이게 히가시노 소설은 사회 문제랑 결부시켜서 상당히 뭐랄까요, 현실적인 사회 문제, 뭐 사회파 미스터리 작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분 글이. 그래서 그런 걸 건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청년 세대들이 좀 기괴하고 섬뜩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나요? 필력 차이일 수도 있는데 현실 문제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뭘 해도 좀 더 현실적인 거. 그래서 그런지 20, 30대들은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영미소설, 옛날 세대들이 좋아했던 그런 영미소설류의 섬뜩하고 기괴한 장면들을 이제는 거부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이유로 분석되고 있고, 두 번째 보니까
비교적 간결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나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 팀장하고도 많이 좀 일을 해보니까 우리 2030 세대들은 이 간결하지 않으면 일단은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편하게 딱 안 들어오면 일단 안 싫어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가신호 작품이 인기 끄는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비교적 간결하고, 그리고 또 뭐 유열이 낭자한 작품이 장면이 없다는데요. 근데 이런 것도 별로 또 안 좋아하나 봐요,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유열이 낭자한 것보다는 간결하고 읽기 쉬운 게 더 좋겠죠? 제가 이분을 주제 정해지고 찾아봤을 때 사람들 평가가 한 번 읽기 시작하면 진짜 술술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읽어보지 않아서 평가를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물어봤던 아는 친구들은 다 정말 쉽게 읽힌다 했었어요. 제 책인 본부장의 바란다도 술술 읽힌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한 명한테 한 번 잡으면 끝까지 술술. 문장이 짧으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소개에서도 문장이 뭐 계속 구어체나 수식어구 같은 거 안 넣고 간결하게 하면 빨리 읽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독자들도 네. 20, 30대가 이제 많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여성 독자가 60%입니다. 확실히 여성분들 독자들은 또 이 짧은 거, 간결한 거, 길게 얘기하는 걸 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피가 낭자하고 막 이런 것들보다는 좀 읽었을 때 지금 좀 편안한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상당히 좋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 저는 이렇게 저도 뭐 유리 낭자하고 좀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게 체질 자체가 2030인가 봐요.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 그 세 번째 이유가 보니까 인간성에 대한 깊은 성찰. 말하자면 뭐냐면 이 범죄 사회적 동기나 인간 소외 등을 파고들면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도 인기의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보통 보면은 옛날 추리소설 보면은 누가 죽였냐만 생각하잖아요. 네. 범인이 누구냐? 어떻게 죽였냐? 어떻게 죽였냐?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 범행 도구는 뭔가? 얼마나 얼마나 더럽게 죽였냐? 이런 거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분의 방식은 뭐냐면 도대체 왜 죽였냐? 왜 죽였냐? How보단 Why네요. 이 사람 왜 죽였냐?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이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뭐였냐? 한마디로 보면 이 말뜻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사람은 원래 죽이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인이 없었다면, 네. 그러니까 어떤 다의 주는 환경에서 이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원래 선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거죠. 네. 인간성에 대해서 좀 좋게 성찰한다. 이것 또한 저도 좀 동의하고 싶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상성설, 말하자면 인간은 참 원래 인간은 정말 너무 순한 사람인데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추리소설 주제로는 맞지 않거든요. 추리소설은 원래 되게 극악적인 인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범인을 막 피도 눈물도 없고, 그런데 원래 악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막 이런. 그래야지 왠지 극도의 증오를 불러일으켜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상당히 미워하게끔 만드는. 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우리 그 히가시노 이 아저씨는 왜 죽였느냐, 공감이 가게끔 만드는, 연민을 가지게끔 범인에게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소재도 시간이동, 네. 그리고 뇌과학, 사형제도 등 지금 약간 이슈가 되는 이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썼다네요. 작가가 정말 삶에 대한 성찰 같은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대에 대한 분석.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저도 이제 영국 문학을, 제가 이제 제 트위터나 블로그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 쫙 나열해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 근대 작가에 대해서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네. 특히 19세기 영국 작가들, 서머셋 모엄이라든지 조지프 코넬이라든지 그런 작가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사실 영국 작가들, 특히 추리 작가들 보면은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히가시노처럼 이렇게 왜 이런 거보다는 기계적이라고 그러나요? 딱딱하고. 뭔가
그럼 영국이라는 나라가 딱딱한 건 아닌데 그 사고방식에서 이제 그걸 빼버리는 거죠. 왜 죽였냐 이게 아니라 진짜 누가 죽였냐. 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적인 것보다는 좀 더 그 과정 자체 과정 이런 자체. 거. 그 굉장히 과학적으로 뭔가 하는 것들 되게 좀 자부심을 느끼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셜록 홈즈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서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학문 정치야, 역사.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는 이런 왓슨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기는 지구가 자전하는 것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생활에 필요 없는 지식들 있죠. 네. 뭐 지구가 자전하고 뭐 공전하고 뭐 저 멀리 뭐 태양계 행성이 몇 개 있고 이런 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생물학. 생물. 물리학 관심 없고 생물학. 그리고 정치학 관심 없고 법학. 법은 또 알아야 되니까.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쓸모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되게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되게 좀 강조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셜록 홈즈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 몰랐죠? 저는 그거 셜록 홈즈를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시노 책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그 19세기, 20세기의 영국이라든지 영미권 추리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동양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지금 우리 20, 30대 세대한테 상당히 어필이 되는 그런 소설이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느낀 게 20, 30대 분들이 뭔가 다른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뭐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의 이렇게 인간미와 뭐 그런 거를 다루는 걸 보니까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예,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산업화와 대중화가 한창이었던 1950년대에 데이빗 리즈만이 고독한 군중이란 책을 썼습니다. 세대를 전통지향형, 내부지향형, 타인지향형 이제 세 가지로 나누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와 앞으로의 미래는 타인지향형의 시대다. 근데 그의 말처럼 과거 기성세대들은 무더위도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세대, 누군가에게 매우 의존적인 감수성을 가진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달리 또 다른 제4의 세대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책톡이었습니다.